아버님이 요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확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내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 아버님 90에 하늘에 오르다. 그 긴 세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할게요. 35년 전 그때가 떠오릅니다. 가난한 농사꾼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중학교 졸업 후 서울 와서 취직해서 야간여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학원에 다녔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괜찮은 산부인과에 취직되어 간호원 생활을 했습니다. 23살에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덤프트럭을 한 대 가지고 직접 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지방 출신인 남편은 중조루 고향에서 나와 정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정비 일을 잘했고 공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모은 돈에다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일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경기 좋고 정비 실력 있고 자기 트럭을 가진 남편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인 나는 남편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돈 잘 벌면 장땡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원래 한미모하던 나를 남편이 죽자사자 따라다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성북동 쪽에 근사한 양옥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간호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출가한 시누이와 시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성공한 뿌듯한 세월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다. 딸 하나 잘 놓아서 말년이 편하게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다. 막내 처남 대학 공부는 자기가 시킨다고 남편이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남존여비 사상은 심했지만 대체로 내게 잘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내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냐 싶어서 걱정이 확 들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남편은 이혼을 하자 할 것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하는 대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한다. 원장님이 남편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십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살살 달래서 하자고 해서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 검사 결과는 자기 집안 가니까 그냥 내 혼자 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결과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저 성격상 틀림없이 길길이 뛸 것입니다.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증명한다며 바람이라도 피울 것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여자가 있는 눈치인데 대놓고 바람 피울 것입니다. 일단 남편한테 가서는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초조해 말고 느긋하게 있으면 임신된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본인에게 연락 마시라 부탁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시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하니 병원에 데려가 보래요. 시어머니 위암으로 세상 뜨서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울 시아버님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이고 고향이고 해서 서울 와서 살아라 해도 안 오세요. 남편하고 달리 선량하고 남한테 양보 잘하는 착한 성격입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저를 끔찍하게 아끼세요. 그때 번쩍하고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는 아버님께 전화해서 며칠 날 내시경 예약했으니 오시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고마워하며 꼭 날짜 맞춰서 오신대요. 며칠 후 남편이 지방 현장을 일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시아버지 오셔서 내시경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니 시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약속 있다 하시네요. 서울 친구 만난다고 해서 고기 사드리라고 용돈 두둑히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꽃단장을 하고 아버님 잠옷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밤 10시쯤 아버님이 얼큰하게 기분 좋게 취하셔서 들어왔습니다. 간드러진 미소로 아버님을 맞아들여서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야들야들하고 하늘하늘한 홈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준비한 꿀물을 아버님 한 잔 드세요 드리며 바짝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시골에서 고생 마시고 서울 와서 사세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아가 너무 고맙구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구나. 말년복이 이렇게 터지다니. 오호호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님.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불여시처럼 아버님 비위를 딱 맞춰드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들한테 딸한테 말 못할 고민은 저한테 하세요. 어머님 떠나시고 적적하시죠. 혹시 말동무라도 하실 참한 과부댁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눈이 휘둥거려지신다. 아니야 아니야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제가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고 살짝 아버님을 보니 너무 감동해 하시며 고맙구나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아버님 목욕물 따뜻하게 받아놓았으니 목욕하세요. 하고 말하며 목욕탕으로 이끌었다. 목욕을 하시는 중에 내가 문을 똑똑했습니다. 왜 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아버님 갈아입을 옷 문 밖에 놓았으니 끝나고 갈아입으세요. 조금 있다 목욕탕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문 바깥에 옷 가지러 손을 뻗으신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나 했더니 아버님도 놀라시며 미안해 하신다. 목욕이 끝나고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들 준비를 하십니다. 나는 똑똑하고 방문을 노크했더니 왜 하고 물으셔서 자릿기 가져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신다. 아버님이 요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화학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내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왜 이래요 하고 확 밀쳐버렸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대신 천천히 오세요. 내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서둘면 맛있는 사탕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극락에 갔습니다. 50대 후반이신데 농사일로 단련된 힘은 대단하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황소개구리 같은 힘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뿌리를 뽑는다고 열심히 쉬었습니다. 몇 번이나 저를 하이에 올려주셨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마시고 차를 한잔했습니다. 그때부터 소심한 아버님이 대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이 일을 아범이 알면 정말 큰일이구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노? 연신 한숨을 토해내며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내가 불효짓을 했다고 나를 탓할 것입니다. 역시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시죠? 하고 톡 쏘아 보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자제 못한 내가 나쁘지. 착한 너가 왜 나쁘니? 하고 바로 답을 해오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진짜 순둥이네요. 아버님 너무 착하시고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아범이 씨가 없는 남자라서 대를 잇기 위해서 제가 꾸민 일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마침 요 며칠간이 제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멍한 상태가 되시더니 이윽고말을 꺼내셨다. 하모하모 맞다. 절대 근본도 모르는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역시 아가 네가 현명하구나. 간호원 출신이라 배운 것도 많아서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럼 나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네. 아범에 대해 죄를 지은 게 아니네. 내가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며 집안의 대를 잇는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차 드시고 저하고 병원 가요. 그리고 우리들은 병원으로 가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위벽이 헐었다고 약주 그만 드시래요. 그리고 위장약 잘 드시면 몇 개월 뒤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아버님 외투를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씨 뿌려주셔야죠. 아버님이 신이 나서 씩씩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어서 씨를 뿌리자. 이 며칠간 열심히 꽃밭에 씨를 뿌려야지. 농사꾼이 파종기에 당연히 씨를 뿌려야지.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정성 들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막 뿌리면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근본도 모르는 씨가 들어와요. 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답합니다. 하모하모 정성껏 씨 뿌려야지. 삼신할미한테 꼭 아들 좀 지어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탈의를 하고 촉촉히 둘이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우리만의 잊지 못할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대로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아버님께 참한 과부댁을 한 분 소개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분과 재혼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원했지만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편을 닮은 아들이 너무 잘 컸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던 남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대학 법대를 아들은 들어갔습니다. 잘 키운 아들 하나 10자식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남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나중에 내재한 대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소원대로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식과 결혼하여 이남일녀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손주가 셋이나 생기니 완전 싱글벙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서울 명문가가 되었다고 남편은 대만족입니다. 저희 친가쪽도 잘 사는 사위덕을 봐서 모두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동생은 매형장학금으로 대학 나와 대기업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세월을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과 나는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항상 나를 존중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고향의 선영에 묻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조용히 외쳐봅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할게요. 가난한 농촌에서 장녀로 태어난 제가 살기 위해서 한 짓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할머니의 유언이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떡하든지 살아나가야 한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편안한 주말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한 해가 되십시오. 100세까지 팔팔하셔서 오래오래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